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KB금융지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0.92%에 불과합니다. 약 1%도 차 안 되는 숫자죠. 그럼 나머지 99%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불안을 끄는 소화기처럼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플 때 병원비 걱정,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의 막막함. 이런 불안의 불씨들을 돈으로 급하게 끄는 거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끄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평생 불이 나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죠. 놀랍게도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경제심리학자들은 이걸 부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데 잃을 것이 많아지면서 손실의 공포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행복지수가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돈을 불안을 잠재우는 불안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행복의 촉진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돈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노후 자금 같은 막연한 이름이 아닙니다. 60살의 아내와 함께 떠날 남미 여행 자금. 우리 아이가 원하는 악기를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줄 교육 통장처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부자라는 목표 자체가 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돈과 행복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진짜 부를 쌓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겁니다. 그 첫걸음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지갑을 공격하고 있는 무서운 심리적 함정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나도 모르게 돈을 새나가게 만드는 교활난 심리적 적이 숨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의 고전 책 승자의 저주에서 분석한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3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손실 회피입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책에서는 이를 초기 부존 효과와 연결해 설명하는데요. 내가 일단 소유한 것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성향입니다. 이 심리는 투자에서 치명적입니다. 하락하는 주식을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현상 유지 편향에 빠지게 하거나 반대로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워 꼭 필요한 투자 기회조차 외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심리적 회계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제각 다른 꼬리표를 붙여 관리합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피땀 흘려 번 월급은 아끼지만 연말 정산 환급금이나 중고 거래로 번 공짜 돈은 너무나 쉽게 써버리곤 하죠. 리처드 세일러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여러 개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두고 돈을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 보지 않느니 비합리적인 습관이 부의 축적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심리 때문에 한쪽에서는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낮은 이율의 예금 통장에 돈을 묶어두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함정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승자의 저주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경매나 급등하는 주식시장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 혹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승부욕이 냉정한 판단력을 가립니다. 결국 경쟁에서 이겨 자산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내 지갑은 텅 비게 되는 슬픈 결과를 초래하죠. 남들이 열광할 때 한 걸음은 물러나 적정 가치를 질문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승자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활한 심리적 적들로부터 우리 지갑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책에서 강조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방어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금융의사 결정 전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3가지만 기록해 보는 겁니다. 첫째, 객관적 가치 판단입니다. 이 자산의 실제 가치는 얼만 적어 보는 겁니다. 둘째, 심리적 꼬리표 확인입니다. 지금 내가 이 돈을 공짜 돈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하는 겁니다. 셋째, 감정 상태 점검입니다. 지금 나의 결정이 단지 잃는 것이 두려워서 내리는 결정은 아닌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기록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본능의 함정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불을 쌓는 길목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3가지 심리적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불을 향한 긴 여정을 버텨낼 강력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절망은 단순히 통장이 비어있는 상태지만 무망감은 내일을 상상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무망감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그 어떤 재테크 정보나 동기부여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행복은 부의 결과물이 아니라 불을 쌓아가는 그 고되고 지루한 과정을 버텨내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적지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깜깜한 터널을 몇 년이고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차를 돌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트로에서 잠시 언급했던 돈의 이름 붙이기라는 개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 비상금 같은 막연하고 감흥 없는 이름은 우리에게 아무런 동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숫자일 뿐이니까요. 이 늪에서 탈출하려면 리처드 세일러가 제안한 심적 회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치 기반 목표 설정입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나의 가치관과 욕망이 생생하게 녹아있는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막연한 1억 모으기가 아니라 2년 뒤 전세금을 올려주고 당당하게 재계약할 나의 보금자리 자금 1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 아니라 60살 생일의 배우자와 함께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한 여행 경비가 되는 거죠. 자녀 교육비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자금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제목이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재적 동기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외부의 보상이나 압박이 아닌 내면의 즐거움과 의미로부터 비롯되는 동기죠. 실제로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을 보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목표 달성률이 현저히 높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 또한 훨씬 크다고 합니다. 돈의 구체적인 제목을 붙이는 행위는 추상적인 숫자의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100만. 원식 저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더 이상 소비를 참는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하와이의 햇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설레는 여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모님께 매달 드릴 용돈을 모으는 통장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이 되어줄 효도, 통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무망감의 늪에서 빠져나와 희망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운 자동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금융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저축객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현재의 만족을 기꺼이 미래에 더 큰 가치와 교환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강력한 연료를 채웠다라고 해서 자동차가 저절로 목적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분명 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운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을 만들어가는 확률 게임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이 찾아올 확률 자체를 극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자 루틴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 3가지 맞춤형 템플릿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오는 월급쟁이를 위한 자동이 투자 포트폴리오 루틴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자동화에 있습니다. 월급날. 내가 행동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2026년 현재 ISA 계좌는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투자로 얻은 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추가한 수익에 대해서도 4%가 4%가 아닌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루틴 설계는 간단합니다. 첫째, 증권사 앱을 통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둘째, 월급날 바로 다음날 월급의 최소 10% 이상의 ISA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합니다. 셋째, 이체된 돈으로 미리 정해둔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도록 자동 매수 기능까지 설정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감정적인 판단 없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설정하면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나를 위해 일하게 두세요. 두 번째,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를 위한 수익 먼저 시스템 루틴입니다. 이 개념은 마이크 미칼로이츠라는 작가가 제안한 방식으로 기존의 수입, 비용, 늘 이익이라는 공식을 수입, 이익을 비용으로 뒤집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면 비용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내 몫의 이익부터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는 거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통장을 목적에 따라 최소 5개로 쪼개는 겁니다. 첫째,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입금 통장. 둘째, 수입의 10%를 무조건 옮겨두는 이익 통장. 이 돈은 절대 먼저 쓰지 않습니다. 셋째, 나의 월급 역할을 하는 급여 통장. 넷째, 세금을 위한 세금 통장.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옮겨두고 실제 사업 경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운영비 통장입니다. 프로젝트 대금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이익 통장으로 30만 원을 이체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둔 나의 월급 150만 원을 급여 통장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대비한 금액을 세금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만 운영비 통장에 넣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거나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회계를 활용해 수익성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현금 흐름 관리법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엔잡러를 위한 수입원별 목표 할당 루틴입니다. 엔잡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돈이 뒤섞여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 루틴은 각 수입 파이프라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가치, 기반 목표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업에서 나오는 월급은 고정적인 생활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사용합니다. 주말에 하는 스마트 스토어 부업 수입은 60살 하와이 한 달 살기 통장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저녁에 하는 온라인 강의 수입은
우리 아이 지원 통장으로 자동이 되게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각 수입에 구체적인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내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내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급쟁이 프리랜서 엔잠을 위한 3가지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해 봤습니다. 이 루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을 쌓는 과정을 나의 의지력 싸움이 아닌 잘 설계된 시스템의 영역으로 옮겨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의지력을 불태워도 혼자 힘으로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때로는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이 현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5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진위 계수는 625로 역대 최악입니다. 진의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산 불평등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의 자산 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차피 출발선이 다른데 노력해서 뭐 해? 구조 자체가 불평등에 같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다시 무만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리처드 세일러는 그의 저서 승자의 저주를 통해 우리가 믿어온 합리적인 시장이라는 환상을 깨뜨립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수많은 편향에 휘둘리는 인간들이 모여 시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터가 차가운 숫자가 아닌 뜨거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금융 세계관을 의도적으로 확장하여 시장의 변칙을 찾아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른바 금융판 반향실에 갇히곤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후회와 공포를 공유할 때 우리의 편향은 더욱 강화되죠. 이 반향실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완전히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진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안정적인 배당주를 찾을 때 누군가는 왜 리스크가 큰 성장주에 베팅하는지 그 논리를 관찰하십시오. 리처드 세일러가 경제학의 표준 모델에 의문을 던졌던 여러분도 당연하다고 믿었던 투자 상식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한 금융 스터디를 조직해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해외 주식, 채권 등 각기 다른 분야의 밝은 사람들과 토론하며 내가 가진 손실 회피나 현상 유지 편향이 어디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만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의 기회, 즉 시장의 변칙을 포착하는 부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재테크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주식앱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모든 인간 관계를 비용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 자산은 늘었을지 몰라도 삶의 질은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나쁜 스트레스가 아닌 좋은 스트레스로 다뤄야 합니다. 적절한 부채와 투자 목표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건강한 압박이 되게 하려면 결국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를 담아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용량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니 깊이 있는 통찰의 뿌리는 바로 리처드 세일러의 책 승자의 저주에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돈 앞에서 자꾸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지 그 본질을 지유하게 파고듭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 시장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덫을 피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열광하며 뛰어들 때 그것이 저주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멈출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을 얻게 되죠. 또한 최후 통첩 게임이나 협조 게임 같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통해 비즈니스와 투자에서 상대의 심리를 읽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협상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돈 효과나 심리적 회계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방어막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이 책을 보지 않는다면 남들이 짜놓은 심리적 판에서 들러리만 서다가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거나 왜 매번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지 그 근본적인 오류를 고치지 못한 채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조적 불평등의 희생양이 되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늘 뒤처지는 선택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부자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먼저 공부하십시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증명해낸 부의 진리가 담긴 책 승자의 저주를 지금 바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기 전과 후 여러분의 통장 장업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